문화로 보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문원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오늘도 네. 지난 시간에는 한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한류는 그 판매자들이 팔고 싶은 것, 우리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소비자들한테 없는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네, 거래나 소통의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저는 좀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문원 평론가님이 굉장히 그래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띄워드렸나요? 뭐 전 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박진영 씨 JYP 소장이죠. 네. 이분이 2007년에 이 한류라는 그 개념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그 얘기도 이미 했습니다. 왜 이런가? 왜냐면 그럼 딱 두 분이네요, 전국에. 한국에는 민족주의로 먹고 산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셨네요. 박진영 대표님이랑 그럼 이문원 평론가 두 명인가요? 너무 뛰어들었네. 오늘은 한류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드라마, 한류의 원조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제 기억에는 그 겨울연가를 시작해서 갑자기 그 춘천의 남이섬에 일본 아주머니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 요은사마, 지우히메 막 이렇게 막 거의 신으로 등장했잖아요.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연가는 일본 한류의 시작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중화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목욕탕집 남자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게 경제 순위대로 이게 계단식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그렇죠. 주는 거다. 전파시키는 거다. 우리가 네. 대만이나 이런 데 퍼뜨려 있었던 거는 대충 좀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일본이란 나라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선진국이죠. 네.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께 저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한류라는 게 우리가 그냥 대만이나 이런 거하고 좀 정서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만드나 보다. 후진국한테 우리가 나눠주는 거 정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먹힐 정도구나. 이게 되게 독보적으로 잘 팔리는 게 있나 보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한류라는 게 뭔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거스르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한류하면은 겨울연가를 떠올리는 게 그래서 그렇죠.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쇼킹하진 않았지만 대만이나 이렇게 동남아. 중화권, 동남아 쪽에는 계속 가고 있었네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또 대장금도 있었잖아요. 대장금이야말로 중화권을 완전히 꽉 잡은. 한류의 절정이었네요, 당시. 아니 지금까지도 한 그런 전후무한 상황인가요? 지금까지도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정도로 꽉 잡은 경우는 없어요. 이게 홍콩에서 그 해 시청률 1위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대장금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한복을 입고 치맥이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쵸? 이삭 토스트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복을 입고 있고 그 왕이 나오고 전통 문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을 좀 이렇게 전통에 익숙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외피는 이제 사극의 형태를 띠고 그쵸? 있지만은 네. 근데 사실은 역사와 사실 별로 거의 관련이 없는 얘기고 실제 역사를 좀 왜곡한 부분도 많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사람들이 그 반응했던 것도 어떤 보편성에 끌린 거지 절대로 어떤 특수성에 끌렸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좀 특이한 옷 입고 이러니까 좀 신기하다라고 색다른, 네. 그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한복 붐 일었다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 드라마 작가도 대장금 작가도 분명히 그 대장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구성했냐라고 할 때 일본 요리 만화가 있습니다. 아, 일본 네. 요리 만화가 뭐냐면 거의 다 배틀이에요.
둘이 막 승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 대장금도 그랬죠. 예, 계속. 대장금이 네.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한국의 사극인데 일본의 요리 배틀 만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배틀 형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재밌죠. 네. 이거는 근데 일본 만화가 원래 배틀 형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네. 옛날 뭐 드래곤볼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뭐 슬램덩크 뭐 전부 다 배틀 만화거든요. 그 작가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뭐라 그러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 그렇죠. 포인트를 캐치를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전통 문화라는 그 옷을 입었지만. 그렇죠. 그게 보편성이 된 거죠. 그 보편성이란 차원에서 일단은 그 배틀이라는 일본 만화에서 영향받은 모드가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요리라는 아이템은 어느 나라에서건 문화 장르에서 다 환영을 받습니다. 요리 나오는 거 싫어하는 나라 없어요. 아, 네. 한국 사람들도 뭐 대충 케이블 TV 보다가 요리 나오면 뭐 어디 뭐 태국 요리, 어디 요리, 인도네시아 요리라도 계속 보잖아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죠? 네. 네. 그냥 먹는 레스토랑 가서 먹으려고 보죠. 그냥 요리를 보고 있기만 좀 행복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코드들이 잘 먹힌 거지. 그 안에서도 배틀, 요리, 예. 이런 주제 부분이죠. 이런 걸 잘 잡은 거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녀. 아, 네, 네, 그렇죠. 네, 미녀가 있고 여주인공이 좋고 네, 이런 세 가지 포인트, 보편적인 포인트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허준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대장금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이제 중화권에 배포가 됐습니다. 네, 대장금이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사극 되겠다. 뭐 이런. 한국에 뭐 비슷한 거 없나 하다가 이제 허준으로 간 거죠. 근데 허준 같은 경우에는 배틀이 없는데 거기는. 네. 거의 시청률 꼴등을 했어요. 아, 해외에서? 네, 그- 국내에서는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그럼요. 아, 국민 그 우리나라 그 아니, 정서랑 다르죠. 오히려 한국에선 대장금보다 더 잘 됐었죠. 아, 그렇죠. 허준 때문에 그 다음에 한의대 커트라인이 확 올라갔을 정도로 아, 그런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대장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 예. 네. 그러니까 허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한의학 한방이라는 게 이미 뭐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일단은 그리고 좀 드라마가 좀 루스합니다. 그 대장금 같이 배틀 배틀 형식이 아니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좀 루스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미녀도 안 나오고 아, 미남보다 미녀가 더 중요하군요. 일단 사극은 좀 이제 남자 시청자들이 많이 봐야지 되는 거라서 네, 미녀가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 뭐 민족성,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사극을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럼요. 거네요. 그냥 딱 얘기해놨을 때 우리가 무슨 뭐 해외 다른 나라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중국 문화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중국 무협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칼싸움, 줄거리가 재밌죠. 예, 그냥 뭐 궁합하고 싸움, 칼싸움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보편적인 어떤 액션 영화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걔네의 정신 세계를 알고 걔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나라 다 포함이 되겠죠. 뭐 프랑스니 뭐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역사에 깃든 어떤 그 민족혼을 네. 알고 싶어서 영화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그렇죠. 보이는데 네. 드라마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적 재미라는 게 있어요. 대중적 재미라는 게. 네. 그거를 누가 더 촘촘하게 뭐 연출이라든가 배우 선정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얼마나 잘 소화해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민족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송 만드는 작가들, 뭐 PD들 이런 사람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들도 몰랐던 썼는데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51년이었나요?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그 일본 감독의 영화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황금 사자상 최고상을 탑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화제 가지도 않았었어요. 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일본에서 너무 놀랬던 게
일본에서는 자기들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몰랐어요. 자기들도 몰랐던 상황. 네. 그리고 이미 51년에 패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정신 없을 텐데. 정신도 네. 없고 영화 같은 거 잘 만지 언제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우리는 못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패전국의 그 특유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에 내놓고 봤더니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다고 박수 쳐주고. 상도 제일 좋은 상도 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후로 계속 다른 감독들 영화도 내보내니까 다들 막 상을 받아와. 상을 받아오고 네. 막 박수갈채를 받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건데 아, 우리가 잘 만드는구나. 네. 한류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 저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계속 막장만 나오고. 네. 그리고 한국 음악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그때는 수출 기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쩌다가 수출 기회를 좀 타가지고 내보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것도 쇼크였던 거예요. 한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 잘 만드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잘 만드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욕했어요. 신문 보면은 왜 우리는 미국처럼 뭐 못 뭐 만드냐. 만드냐? 왜 할리우드 영화처럼 못하냐? 이렇게. 그렇죠. 뭐 아이돌도 똑같아요. 왜 우리는 뭐 롤링스톤즈 뭐 비틀즈 비틀즈처럼 같은 못하고 맨날 어린애들이 나와서 그냥 춤만 추고 막 왜 이러냐. 근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춤만 추는 게 지금 미국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정말 잘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어느 순간 알아준 거네요. 아니 그 정부 방침대로만 했으면은 네. 뭐 방탄소년단 이런 거 미국 못 가요. 정부 방침대로 했으면은 아직도 무슨 뭐 뉴욕 가가지고서 무슨 민요 공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 그쵸. 이 아티스트들이 그걸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경쟁 속에서. 네. 우리도 팔아서 좋지만 저쪽도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래죠. 네, 윈윈이죠. 네. 근데 미국에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지금도 건재를 한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는 미국 문화나 미국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류도 마찬가지로 한류를 계속 전파하다 보니까 한국을 좋아하고 이런 게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족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 문화를 계속 전파하다 보면은 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극도로 해서 문제지만 이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급력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예상했던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 다 멋있게 나오고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 나오고 뭐 사람들 다 착하고 네. 정의롭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반응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나쁘게 그리고 악하기도 하고 네. 뭐 부정도 많이 저지르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해외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거에 일단은 저 나라에는 문화적 자유가 있구나. 뭐 정부라든가 어떤 그런 공적 개념에서 이런 걸 통제하지 않는 거라는 거 일단 신뢰를 갖는 겁니다. 문화 선진국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죠.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실제로 검열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에선 지금은 중국 힙합이란 단어도 못 써요. 아, 그런가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힙합이 중국이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해서 그걸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숙했구나. 그리고 사회가 자유롭구나. 정치가 뭔가 사람들 통제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호감을 얻는 거지. 네. 한국 사람 잘생기고 뭐하고 그래 그냥 뭐 모두가 다 훌륭한 막 이런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게 한류의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충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유를 가진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홍보가 되는 거지. 그 다른 식으로 이제 홍보를 진짜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싶어서 만들면 그건 절대 안 팔리죠. 다른 나라들은 뭐 바보라서 안 만드나요? 그런 거.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 끝으로 이 한류 브랜드의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
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더 많은 자유를 줘야죠. 네. 더 많은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 방식은 자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데 자유가 있었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이런 가령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문화 방면에 정부가 개입해서 역사상 된 적이 없어요. 잘 된 게 없긴 하죠. 네. 역사상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모두 다 뭐 이상한 꼴로 나긴 했는데 한국은 그냥 문화계에서 그냥 발을 빼면 돼요. 공적기관이. 정부가 발을 빼고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하게 빼고. 더 자유롭게 놔둬라. 그리고 규제를 가능한 더 없애주는 게 훨씬 좋은 거고 뭐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다 없애주고 그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팔린 게 아닌데 민간에서 그냥 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숟가락을 얹어가지고서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는 발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성공하려면 정부가 좀 더 많이 발을 빼고 더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이게 포인트. 네, 근데 이미 정부가 조금 개입하면서 둔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투자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둔화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네네. 실제로 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더 독이 되는 근데 상황이죠. 뭐 이거는 네. 그 뭐 사례 하나하나를 뭐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냥 전 세계적인 맥락상 대충 그래요. 어느 나라나 정부가 주도했을 때, 정부가 뭐를 개입하려고 했을 때 개입한다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콘텐츠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검열하고 시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좋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돕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팔릴 콘텐츠를 정부가 선택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K-팝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